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인생의 시간이 딱 4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면 누구를 가장 보고 싶으신가요? 금쪽 같은 자식일까요? 아니면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일까요? 여기 사형 집행을 앞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죽음의 그림자를 기다리던 그가 마지막 소원으로 부른 이름은 놀랍게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평생을 함께한 그에게 백구였지요. 새벽 공기가 유난히 시리던 그날, 교도소의 무거운 철문이 열리며 시작된 이 이야기는 우리가 믿어왔던 정의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말 못하는 짐승이 인간보다 얼마나 더 진실한지를 뼈저리게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그 눈물겹고도 충격적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남자의 생명이 단 4시간 뒤면 사라질 운명에 처한 일은 새벽이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조용히 마지막 숨을 고르던 사형수. 습기 가득한 감방 안에서 그는 죽음을 받아들인 듯 보였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교도소 내 수많은 죽음을 지켜봐 온 박성태 교도소장이 나타나 마지막 소원을 물었지요. 보통은 거창한 식사나 가족과의 통화를 원하지만 이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제게 백구를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7년 전 그를 사형수로 만들었던 세상에서 그가 유일하게 믿는 친구는 오직 백구뿐이었던 것입니다. 약 40분 뒤 사형수는 교도관들의 삼엄한 감시 속에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사방이 회색 벽과 철조망으로 막힌 그 답답한 공간에 유난히 검고 고급스러운 차량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날선 정장을 입은 한민석 검사가 있었지요. 7년 전 단호한 목소리로 사형을 구형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의가 마침내 완성되는 것을 끝까지 확인하려는 듯 검사의 눈빛은 서늘하기까지 했습니다. 곧이어 철문이 열리고 경비원이 개 한 마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형수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백구였습니다. 하지만 7년 만에 나타난 백구는 너무나 늙고 병들어 있었습니다. 털빛은 바랬고 입가엔 흰 털이 가득했으며 뒷다리를 절뚝거리는 그 가련한 모습에 사형수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구는 주인을 보고도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 미터 전방에서 우뚝 멈춰서더니 목덜미의 털을 곤두세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으르르. 낮고 굵은 살기가 섞인 으르렁거림이 마당을 갈랐습니다. 백구는 평생 위험을 느낄 때만 이런 소리를 냈습니다. 놀랍게도 백구의 그 서슬 퍼런 시선이 향한 곳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차량 옆에서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던 한민석 검사였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검사가 조롱하듯 한 걸음 다가오며 걔랑 작별 인사는 다 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찰나였습니다. 백구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경비원의 손에서 목줄이 빠져나갔고 백구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 한민석 검사의 팔을 물어뜯었습니다. 비명과 고함이 뒤섞인 아수라장 속에서 경비원들이 겨우 백구를 떼어냈을 때 검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찢겨나간 검사의 양복 소매 사이로 드러난 선명하고 깊은 상처를 말입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커다란 동물에게 물려 깊게 패인 흉터였습니다. 7년 전 사건 현장,
범인이 개에게 물렸다는 증언이 있었지만 사형수의 팔은 깨끗했기에 억울하게 누명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밤 어두운 현장에서 진짜 흉기를 휘둘렀던 자의 냄새와 그를 물었던 자신의 기억을 말합니다. 사형 집행 4시간 전 짐승의 포효가 7년 동안 숨겨져 왔던 악마의 가면을 찢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백구가 한민석 검사에게 달려드는 그 짧은 순간 사형수의 머릿속에는 7년 전 그 지옥 같았던 밤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부엌 바닥, 싸늘하게 식어있던 아내 수진 씨의 모습, 그리고 다음 날 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절뚝거리며 돌아왔던 백구의 모습 말입니다. 당시 백구의 입에는 낯선 사람의 옷 조각이 물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백구 몸에 묻은 피가 아내의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남편인 그를 범인으로 몰아세웠지요. 걔가 범인을 물었을 수도 있다는 형사의 말은 그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미 세상은 그를 아내를 죽인 악마로 정해놓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눈앞의 상황이 죽어있던 기억을 깨웠습니다. 사람을 잘 따르던 순한 백구가 왜 하필 저 한민석 검사에게만 이토록 살기를 띠는 것일까? 왜 저 남자의 찢어진 소매 사이로 짐승에게 물린 깊고 오래된 흉터가 드러난 것일까? 7년 동안 흩어져 있던 잔인한 퍼즐 조각들이 비로소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들이 달려들어 겨우 백구를 떼어냈습니다. 2명의 장정이 달라붙어 목줄을 당겼지만 백구는 억울하다는 듯 몸을 비틀며 끝까지 검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7년을 참아온 짐승의 처절한 고발이었지요. 바닥에 주저앉았던 한민석 검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일어났습니다. 찢겨나간 셔츠 아래로 드러난 선명한 흉터. 사형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당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진실을 지금 말하지 않으면 4시간 뒤면 영원히 무덤으로 가져가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백구가 피투성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입에 낯선 사람의 옷 조각 물고 말입니다. 백구는 그날 밤 아내를 해친 놈을 분명히 물었던 겁니다. 마당 전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교도관들도 경비원들도 모두 숨을 죽인 채 검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민석 검사는 눈에 띄게 움찔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심하게 흔들렸지요. 그는 급히 재킷을 끌어당겨 상처를 숨기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요? 이건 몇 년 전 별장에서 떠돌이 개한테 물린 상처입니다. 사형 집행을 앞두더니 이제 미쳐버린 모양이군. 검사는 결백을 주장하며 말을 길게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시지요? 죄 없는 사람은 말이 길지 않은 법입니다. 변명이 길어질수록 공기 중에는 의심의 농도가 짙게 깔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성태 교도소장의 안색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평생 수만 명의 범죄자를 상대해온 노련한 소장의 눈에 한민석 검사의 그 부자연스러운 몸짓과 당황한 기색이 놓칠 리 없었지요. 소장은 아무 말 없이 검사의 팔뚝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은 이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는 무거운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던 사형수의 마당에서 이제는 거꾸로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검사가 심판에 대해 올라선 묘한 상황. 짐승의 직관이 불러온 이 기적 같은 반전은 이제
교도소 담장을 넘어 7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형수의 절규와 검사의 변명이 팽팽하게 맞서던 그때였습니다. 내내 곁에서 말없이 상황을 지켜보던 한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백발이 희끗희끗한 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낸 말수적은 최상규 교도관이었지요.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뒤통수를 치는 듯 했습니다. 가만히 있자. 이제야 기억이 나는구먼. 7년 전 그 사건 직후에 검사님이 뜬금없이 2주나 병가를 냈었지. 그때 팔에 칭칭 붕대를 감고 나타나서는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긁혔다고 하셨던가. 그 순간 한민석 검사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아무리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려 해도 실룩거리는 턱 근육과 이마에 맺힌 식은 땀까지는 숨길 수 없었지요. 노련한 교도관의 날카로운 기억력이 7년 전 검사가 감추려 했던 추악한 흔적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공기는 금세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상황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한 박성태 교도소장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추상같이 단호했습니다. 의료 기록 확인하겠습니다. 한민석의 지난 10년치 진료 기록 즉시 요청하세요. 교도소장 명의로 긴급 진행합니다. 그 서슬 퍼런 명령이 떨어지자 한민석 검사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겉으로는 침착한 척했지만 가쁘게 몰아쉬는 숨소리와 바들바들 떨리는 손끝이 그가 얼마나 궁지에 몰렸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지요. 그 뒤로 흐른 몇 분은 마치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늙은 백구는 여전히 쇠사슬을 팽팽하게 당기며 검사를 향해 으르르 낮게 울부짖었고 사형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식은땀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게 해주십시오. 드디어 박 소장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마당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을 켰지요. 정정만이 감도는 교도소 마당에 병원 직원의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네, 확인되었습니다. 한민석 씨의 7년 전 진료 기록입니다. 오른쪽 팔뚝에 깊은 열상이 여러 개 발견되었고 상처 모양은 대형견에게 물린 형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당시 병원에선 동물 공격 신고를 권유했으나 환자 본인이 극구 거부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사형수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뜨거운 통곡을 느꼈습니다. 7년 전 아내가 죽어가던 그 참혹한 밤, 범인은 남편이 아니라 바로 눈앞의 검사였습니다. 그는 아내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백구에게 팔을 물렸고 그 증거를 숨기기 위해 병가까지 내며 신고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자전거 사고라며 둘러댔던 그 붕대 아래에는 짐승은 알지만 인간은 보지 못했던 살인자의 낙인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 사형 집행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3시간 남짓. 과연 이 기적 같은 진실이 사형수의 목줄을 풀고 진짜 악마를 잡아넣을 수 있을까요? 짐승의 12년 기억이 마침내 법의 심판대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기록이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터져나오자 교도소 마당의 공기는 그야말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박성태 소장의 낮은 목소리가 검사를 압박했지요. 검사님,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민석 검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듯 두 눈을 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형수의 간절한 외침이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지요. 떠돌이 개였다면 왜 숨겼습니까? 왜 신고 안 했습니까? 검사의 안색은 이제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늙은 백구가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마당 한쪽에 서 있던 검은 SUV 차량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아니면 7년을 기다려온 복수의 순간을 직감한 듯 말이죠. 녀석은 트렁크 쪽을 미친 듯이 긁으며 천둥 같은 소리로 지저댔습니다. 여기다. 여기에 내 놈의 추악한 진실이 있다. 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는 사유재산이라며 비명을 지르듯 가로막았지만 박 소장의 단호함 앞엔 소용없었습니다. 여긴 교도소입니다. 지금 당장 여십시오. 덜덜 떨리는 검사의 손끝에서 마침내 트렁크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장거리 여행이라도 떠나려는 듯 커다란 가방들이 가득했지요. 최 교도관이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검사님, 일 끝나고 어디 멀리 도망이라도 가실 계획이었습니까? 검사가 휴가라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 사이 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트렁크 안으로 뛰어들어 가방 하나를 물어뜯기 시작했지요. 가죽이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 짤랑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작은 은색 금속. 그것을 집어든 박 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얇은 체인에 달린 낡은 로켓 목걸이였습니다. 사형수가 아내 수진 씨의 결혼기념일 선물로 줬던 사건 당일 사라져 그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박 소장이 조심스레 로켓을 열자 그 안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아내 수진 씨의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형수의 숨이 멎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해졌습니다. 경찰도 수사관도 찾지 못했던 아내의 유품이 왜 자신을 사형수로 만든 검사의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나온 것일까요? 한민석 검사는 아내를 살해한 뒤 마치 승리의 전유물이라도 되는 양 그 목걸이를 7년 동안 간직해왔던 것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은색 목걸이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7년 전 아내를 죽인 진짜 악마는 지금 저기 서서 벌벌 떨고 있는 검사라고 말입니다. 이제 사형 집행까지 남은 시간은 단 2시간. 죽음의 문턱에서 백구가 물어온 이 기적 같은 진실이 과연 거대한 권력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박성태 소장은 손바닥 위에 놓인 은색 목걸이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천천히 한민석 검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고 목소리는 땅 밑에서 울리는 듯 무거웠지요. 검사님, 이 목걸이가 왜 당신 차에 있습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한민석 검사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갈곳 잃은 눈동자는 바닥만을 후쳤지요. 그러더니 갑자기 빳빳하게 세우고 있던 어깨가 툭 하고 꺾였습니다. 평생 쌓아온 거짓의 성벽이 단숨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들은 차마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잔인했습니다. 그는 사형수의 아내 수진 씨를 대학 시절부터 짝사랑해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좋은 집안에 전도 유망한 검사인 자신을 두고 평범한 회사원을 선택한 수진 씨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비뚤어진 자존심은 사랑을 넘어 괴물 같은 집착으로 변해버렸지요. 사건 당일 그는 남편이 없는 집을 찾아가 마지막으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의 거절은 단호했지요.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분노로 하얗게 타버렸습니다. 식탁 위에 있던 칼을 집어들었고 그 뒤론 비명이 먹고 붉은 피가 바닥을 적시는 참혹한 풍경만이 남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있던 백구가 주인을 지키기 위해 검사에게 달려들어 그 팔뚝을 사정없이 물어뜯은 것입니다. 검사는 비명을 지르며 주변에 있던 무거운 물건으로 백구를 내리쳤고 상처 입은 백구가 창문을 깨고 도망치는 걸 보며 이놈은 숲에서 죽겠구나 생각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검사는 비겁했습니다. 그는 검사라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증거를 조작하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자신이 수사를 지휘하며 남편을 범인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죽은 아내의 목걸이는 승리자의 훈장처럼 챙겨두었지요. 죄책감이었는지 집착이었는지 모를 그 목걸이를 차마 버리지 못한 채 7년을 간직해온 것이 결국 자신의 목줄을 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교도소 마당에는 무거울 정도의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7년 동안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죽음만을 기다려온 사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너무 커서, 억울함이 너무 깊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의 추악함에 가슴이 뻥 뚫린 듯 허망할 뿐이었지요. 짐승은 본능으로만 산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백구는 7년 전 그 어둠 속에서 보았던 살인자의 냄새를 잊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사지로 몰아넣은 저 인간의 얼굴을 12년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만약 오늘 사형수가 마지막 소원으로 백구를 부르지 않았다면 진실은 영원히 무덤 속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 인간의 법이 포기한 정의를 제 입으로 물어온 것입니다. 이제 사형 집행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이 시간. 기적처럼 뒤바뀐 이 운명의 끝에서 과연 억울한 사형수는 무사히 교도소 담장을 넘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짜 악마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한때 서슬 퍼런 칼날 같은 권력으로 수많은 사람을 심판대에 세웠던 한민석 검사. 그가 이제는 자신이 채웠던 바로 그 차가운 수갑을 차게 되었습니다. 교도관들이 그의 손목을 낚아챌 때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허수아비처럼 질질 끌려나갔지요. 교도소 마당에는 긴급한 전화 소리가 빗발쳤습니다. 박성태 소장의 지시로 사형 집행은 전격 중단되었고 법원과 검찰에는 7년 전 사건의 재조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일이 태풍처럼 빠르게 휘몰아쳤지만 사형수는 그 광경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독한 악몽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현실이 도무지 실감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지저대던 백구가 조심스럽게 사형수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늙고 지친 몸을 이끌고 다가와 회색빛 주둥이를 사형수의 거친 손바닥에 살포시 밀어 넣었지요. 7년 만에 느끼는 그 따뜻한 숨결, 그 온기가 손끝을 타고 심장으로 전달되자 남자는 비로소 참았던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형수는 백구를 온 힘을 다해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백구야, 정말 고맙다. 입 밖으로 나온 건 그 한마디뿐이었지만 그 안에는 7년의 억울함과 아내를 향한 그리움, 그리고 백구를 향한 미안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털끝에서 풍기는 오래된 햇볕 냄새와 쿰쿰한 털 냄새가 세상 그 어떤 향수보다 향긋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시간 뒤 남자는 더 이상 사형수가 아니었습니다. 긴급 석방 명령으로 그는 수의를 벗고 낡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천천히 열리고 그는 7년 만에 교도소 밖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아스팔트의 온기, 뺨을 스치는 자유의 공기. 백구는 여전히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마치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장군처럼 고개를 꼿꼿이 들고 주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박 소장은 정문까지 나와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에게는 보상금보다 사과보다 이 자유로운 공기를 한 모금이라도 더 마시는 것이 간절했으니까요. 남자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아내 수진 씨가 잠들어 있는 시립 묘지였습니다. 입구에서 산 하얀 장미 한 다발을 품에 안고 그는 백구와 함께 천천히 언덕을 올랐습니다. 묘비 앞에 적힌 그 이름, 이수진. 그 이름을 마주하는 순간 참았던 울음이 둑이 터진 듯 밀려왔지만 남자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지요. 수진아, 우리가 결국 해냈어. 백구가 내 억울함을 밝혀줬어. 너무 오래 걸려서 미안해. 백구는 마치 주인의 슬픔을 달래려는 듯 풀밭에 앉아 주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차가운 감방에서 남자를 버티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작은 믿음, 그리고 어디선가 백구가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희망이 기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남자는 수진 씨의 묘비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원망보다 감사로 살겠다고,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바르게 살겠다고 말입니다. 두 생존자 아니 같은 상처를 안고 7년을 버텨온 이 충직한 두 동반자는 한동안 묘비 앞에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묘소를 뒤로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형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기억을 잊고 살지만 동물은 그날의 냄새와 마음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말을 말이죠. 백구에게 지난 7년은 단순히 흐르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그 악마의 냄새를 기억하며 언젠가 다시 마주할 그날만을 기다려온 인고의 세월이었지요. 마침내 진실의 냄새를 다시 맡은 순간 늙고 병든 백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행동했습니다. 법보다 빠른 건 사람의 진심이고 수만 마디 말보다 정확한 건 짐승의 투명한 마음이라는 것을 백구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남자는 곁에서 절뚝거리며 걷는 백구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백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자는 다짐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 따뜻하게 보내주겠다고요. 햇볕 좋은 날 마당에 나란히 앉아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느린 걸음에 맞춰 산책도 자주 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자는 생전 처음으로 미래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어보았습니다.
차가운 감옥 안에서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던 내일, 그리고 모레. 다시 살아갈 소중한 시간이 기적처럼 주어졌습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언제 어떻게 뒤집힐지 모르는 게 우리네 삶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어둠 끝에서 작은 빛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태산을 보며 배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도 많고 답답한 오해를 안고 사실 때도 있으시지요?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은 지치고 세상이 원망스러워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실은 아주 느리게 걸어올지라도 결국 제자리를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는 말없이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가족이고, 때로는 술 한 잔 기울여주는 오랜 친구이며, 때로는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는 반려동물일 것입니다. 그 소중한 존재들의 온기가 있기에 우리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진정한 충성심이나 사랑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느냐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함께한 그 찰나의 순간이 얼마나 깊었느냐로 남는 법이지요. 백구는 주인을 배신하지 않았고 끝까지 그 냄새와 마음을 기억해 주었습니다. 그 충직한 마음 덕분에 한 남자는 다시 사람으로, 그리고 자유로운 존재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자는 오늘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채워가려 합니다. 곁에 조용히 앉아 있는 이 늙은 친구의 거친 털을 쓰다듬으며 남은 인생의 길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가려 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이 사연만큼이나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가 있다면 백구의 기적 같은 소식으로 조금이나마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소중한 존재들을 한 번 더 꼭 안아주는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삶에 따스한 볕이 들기를 기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